안녕하세요. 3D 프린팅 교육학원입니다. 네, 오늘은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전에 실기시험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실기시험 접수 방법이랑 시험장 시설이랑 장비 현황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사실 3D 프린터랑 3D 프린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험장의 모든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고 가야 되죠. 실제로도 우리 학생분들이 접수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제 시험장에 어떤 시설이 있느냐, 어떤 장비가 있느냐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시설이랑 장비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기시험 보시는 분들은 필기시험에 다 붙었기 때문에 사실 접수 방법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휴넷에서 접수하시면 되고요. 로그인한 다음에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로 검색을 해도 되고 원서 접수를 눌러가지고 네, 이제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022년 마지막 시험은 9월 26일에 이제 실기시험 접수가 있고요. 내년에는 아마도 2월 달 정도에 아마 접수를 받지 않을까. 네, 필기부터 접수하겠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장 시설 및 장비 현황은 사실 검색을 하면은 공지사항에 나와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그 큐넷에 공지사항이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검색해도 찾으실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접수 기간에만 어, 시험장의 시설 및 장비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볼 때마다 시험장이 바뀌어요, 조금씩. 그리고 시설 현황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제 시행하는 기관에서 내용을 제출을 받아가지고 게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나와 있지 않고 저희 학원에서 2022년에 1회차랑 2회차 시험 때 어, 시험을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때 확인된 시설 및 장비 현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마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저희 3D 프린팅 교육학원 블로그에 보시면 3D 프린터 자격증이라고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연도별로 시설 및 장비 현황이 쭉 올라가 있으니까 나중에 그 실기시험 시험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시설 및 장비 현황을 조금 살펴볼게요. 2022년 1회랑 쭉 내려가면 이제 2회차 목록을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네,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좌측에 시험 장소가 나와 있고요. 1회차 때가 이제 시험 장소가 좀 더 많았는데 보시면 서울이랑 수도권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험 접수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수도권이 아무래도 응시자가 가장 많은데 3D 프린터 교육도 수도권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실기 시험장은 전국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문제가 수도권에서 시험 보기가 참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접수하는 당일날 10시에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클릭을 하셔가지고 빨리 접수를 하셔야 내가 원하는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다음날 10시에 이제 재접수를 받거든요. 그때는 접수 인원이 좀 줄어들어 있습니다. 확률이 떨어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시설 현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설 현황을 보시면 3D 프린터랑 이제 컴퓨터를 써야 되니까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델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써야 되니까 거기에 나와 있고 또 하나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장비랑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거죠. 3D 프린터랑 그리고 3D 모델링 툴이랑 그리고 슬라이싱 프로그램이랑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필요해요. 자, 근데 그 노트북 우리가 그
기능사 시험 신청을 할 때 노트북 지참을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슬라이싱 프로그램은 노트북을 이용해 가지고 별도로 쓰거나 아니면 노트북으로 모델링 툴을 쓰고 슬라이싱 프로그램만 시험장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쓰는 게 허락이 돼요. 3D 프린트 운용 기능사만 특별히 그렇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노트북 지참으로 시험을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큐비콘, 신도리코, 그리고 큐라 호환 기종 이렇게 세 가지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제가 소개해드린 저희가 교육을 했던 어, 내용하고 좀 일치하는 장비를 선택하면 좋겠죠. 예를 들면은 저희 이제 교재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큐빅 크리에이터 그리고 이제 큐라를 가지고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여기 160페이지 이제 디폴트 세팅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신도리 거는 3D 웍스라는 툴을 씁니다. 그렇죠? 3D 웍스. 그리고 이제 리플리케이터라고 메이커봇에서 나오는 제품이 있죠. 좀 드물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 정도는 저희가 이제 교환에도 이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과정 신청을 할 때 3D 프린터를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를 쓰면은 더 조금 쉽게 슬라이싱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모델링 툴은 퓨전 360 오토데스크 제품을 배웠는데 다른 거를 쓸 줄 아시면은 꼭 그게 아니어도 되고 뭐 솔리드웍스나 뭐 인벤터 같은 걸 나는 썼다 그러면은 그런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시험장을 설치하시면 뭐 굳이 노트북을 안 가져가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프린터는 사실 교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는 내가 노트북 지참으로 해가지고 노트북에 설치해서 가져가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프린터는 내가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프린터가 내가 생각하는 기종이 좀 맞아야 돼요. 자, 우리가 학원이나 이런 교육기관에서 많이 교육하는 프린터가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 위에 보이는 그림이 이제 큐비콘이고요. 우측 위에 있는 프린터가 이제 신도리코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3D 웍스나 아니면 뭐 DP200, DP201, 202, 203, 아니면 조달해서 나온 거는 이제 100, 101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비슷해요, 다 조작법은. 그리고 이제 왼쪽 아래 있는 게 그 리플리케이터, 메이커봇의 리플리케이터 2X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게 그 큐라를 사용하는 엔더3라는 기종이고요. 네, 요거 말고 램랩에서 나오는 이제 호환 기종들이 있죠. 조립형 제품으로 많이 나왔던 뭐 푸르사 시리즈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리스트를 보다 보니까 조트렉스 제품도 좀 있더라고요.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참고로 조트렉스는 이제 자체 그 슬라이싱 툴을 쓰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좀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험장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은 3D 프린터는 사실 큐비콘이죠. 왜냐하면 가장 좀 쉽게 시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큐비콘이 있는 시험장이 좀 인기가 있습니다. 3D 프린터에 큐비콘이 나오죠. 큐비콘 싱글이나 싱글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볼 수 있는 게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건 사실 신도리코예요. 신도리코 제품이 이제 보급률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신도리코 제품을 지금 리스트를 쭉 보시면 가장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더 편하게 시험을 볼 수 있는 장비는 큐비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큐비콘이나 신도리코가 있는 시험장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학생들이. 자, 그리고 우리가 큐라를 익숙하게 배웠기 때문에 이제 큐라를 쓸 수 있는 시험장을 찾는 분도 계시는데 큐라는 보급형 제품에 많이 쓰였고 또 조립형 뭐 조립 키트나 이런 데 많이 쓰였기 때문에 기능사 시험 때는 그렇게 권하는 장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엔더3 같은 게 있는 시험장도 지금 보이죠. 자, 그리고 뭐 어떤 시험장은 3D 프린터가 안 나와 있고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만 이름이 적혀 있기도 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큐라를 쓴다 이런 걸로 봐서는
신도리코나 뭐 큐비콘이나 메이커봇이나 이런 자체 프로그램을 쓰는 장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이제 일단은 3D 프린터로 어떤 걸 쓰는지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시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리스트를 보시면 3D 프린터 기종이 여러 개인 시험장이 간혹 보여요. 찾아보면은 이런 데도 있죠. 네, 경기 동부 시험장 같은 경우는 큐비콘 싱글이 8대고 메이커봇이 2대래요. 이런 경우는 만약에 그 시험 응시생이 10명으로 꽉 찼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요? 네, 현장에서 제비뽑기해야 됩니다. 랜덤하게 배정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만약에 시험장에 3D 프린터 기종이 2개가 있으면 2가지를 다 공부해서 가셔야 돼요. 이런 시험장. 그래서 큐비콘 같은 경우는 큐빅 크레이터를 쓰셔야 되고 리플리케이터 플러스 같은 경우는 슬라이싱 프로그래밍 이름이 메이커봇이거든요. 회사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를 다 공부해서 설정을 암기하셔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리플리케이터로 쓰는 이제 메이커봇 프로그램은 서포트에서 꼭 고쳐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 안 고치면 시험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서포트로 고쳐줘야 돼요. 한 가지를.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네, 그 외에는 별로 그렇게 다른 프린터가 보이지는 않죠? 네,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자, 여기 네모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네오예요, 네오. 그래서 이거는 푸르사 생각하시면 돼요. 큐라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밖에 프린터 기종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 이미지로 보여드렸던 5가지 종류의 3D 프린터가 있었는데 거의 없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이제 2회, 1회 때랑 좀 달라요. 2회 그 기능사 시험 때 사용되었던 장비를 보시면 여기는 어떤가요? 네, 다른 3D 프린터가 역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의 큐비콘, 신도리코, 메이커봇, 그리고 큐라원, 오픈소스, 뭐 3D 프린터, 뭐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프린터를 이제 정하셨으면은 모델링 소프트웨어로 봐야 돼요. 네,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는 프린터 따라가는 거니까 따로 뭐 구분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그 시험을 볼 때 왜 모델링이 이렇게 제공이 되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모델링이 제공이 됩니다. 시험 문제로. 그래서 그거를 3D 모델링 툴로 모델링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모델링 툴이 깔려 있으면 편하죠. 왜냐하면 노트북 안 가져가도 되니까. 저는 노트북 가져가는 거를 추천드려요. 사실은. 내가 배웠던 3D 모델링 툴이 제일 편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데스크 퓨전을 많이 교육을 하니까 퓨전이 설치되어 있는 시험장을 찾아가지고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퓨전이 설치되어 있는 데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퓨전은 사실 대학교에는 무료로 쓸 수 있는 툴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장에 따라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광주니까 여긴 패스하고 수도권 위주로 한번 볼까요? 아까 위에는 다 지방이었네요. 서울의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에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쭉 넘어가면서 보면 자, 한국폴리텍 대학 강서 캠퍼스 여기도 퓨전이 있고요.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그리고 북부기술교육원 또 어디 있나요? 자, 여기 표기가 안 된 데도 있어요. 요런 시험장은 전화를 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시험장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표기가 안 되어 있죠.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인천에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 인하공전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많네요. 네, 수도권은 퓨전이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장에 내가 원하는 모델링 툴까지 깔려 있으면 금상첨화죠. 따로 뭐 준비해 갈 게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시험 장비, 이 시험 장비를 시설 장비 현황을 봤는데요. 요거로 맞춰가지고 기능사 시험장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노트북 시험장에서 이제 노트북을 쓸 수 있느냐? 네, 쓸 수 있죠. 근데 그 우리가 신청을 할 때, 기능사 실기시험 신청을 할 때 내가 노트북을 쓰겠다. 이렇게 해야만 노트북을 쓸 수가 있어요. 노트북을 쓰겠다 하면은 현장에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뭐 굳이 노트북을 쓰지 않겠습니다 하면은 노트북을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노트북 지참을 신청을 안 해놓고서는 현장에서 노트북을 쓰지는 못해요. 선택의 권한이 없어져요, 이러면. 그래서 노트북 지참을 하십시오. 그리고 안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자, 그리고 작업형 실기시험, 뭐 기능사, 뭐 기사, 산업기사 다 똑같은데 노트북을 갖고 가실 경우에는 주의하실 게 하나 있는데 포맷을 해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OS를 다시 깔아라, 윈도우를. 그래서 시험 기간 전에 일주일 전에 그 OS를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험장에서 이 날짜를 깐깐하게 체크하지 않는 걸로 알거든요. 이게 감독관마다 달라서 딱히 정확히 말씀드리기 제가 좀 어렵습니다. 시험장마다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포맷을 하라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기능사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다 공개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모델링을 미리 해서 숨겨 놓을 수가 있어요. 컴퓨터에. 그래서 개인 노트북을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포맷을 해와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시험장에 가 보니까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그런 데이터 파일을 지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파일을 지우는 그 과정에서 그 중요한 데이터나 이런 게 있어서 혹시 또 시험장에서 책임을 지거나 그럴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포맷을 기준으로 지참하는 거를 의무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또 내용을 보면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지 마라 이런 내용이 사실 있는데 그거는 검사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거의 뭐 프로그램이 뭐 라이센스가 구매한 건지 아니면은 뭐 정식 라이센스인지 아니면 뭐 백판인지 뭐 해킹인지 뭐 이런 거는 따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미리 이제 사전에 체크해야 될 거는 요 PC를 이제 포맷 OS를 새로 깔아라 요 내용입니다. 요거를 잘 그 챙겨가지고 시험장에 노트북을 준비해서 가져가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네, 화면이 잠깐 꺼졌어요. 자, 3D 프린터 오늘은 운용 기능사 실기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그 신청하실 때 많이 궁금해 하셨던 현장의 시설이랑 그러니까 3D 프린터 장비가 되겠죠? 3D 프린터랑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요.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9월 달에 신청이 또 있으니까 네, 그때 꼭 신청을 잘못하시면 이게 번복이 안 되기 때문에 시험장 현황 잘 파악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3D 프린팅 교육학원이었고요. 참고로 3D 프린팅 교육학원에서는 항상 그 시험을 보기 전에 시험 일정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국비지원 과정을 개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1월 달 시험 같은 경우는 11월 중순에 시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날짜는 사실 그 시험 응시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좀 뒤에 날짜로 선택을 하시고요. 저희 교육 과정이랑 일정을 좀 맞춰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중간에, 그러니까 수업 중간에 이제 시험 날짜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실기 시험에 맞춰가지고 진도를 좀 빨리 뺄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시험 날짜가 너무 이르게 이렇게 신청을 해버리면 좀 진도를 많이 못 나가니까
조금 뒤에 날짜로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어, 유튜브에다가 네, 질문 남겨놓으면 저희가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